여러분 안녕하세요. 루나영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 오래 기다리셨나요?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은근히 또 이 영상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 그에 비해서 조회수는 안 나온다라고 하는 약간 미스테리한 그런 게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의 영상을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너무 뿌듯하고 또 약간은 부담을 느끼면서 이 카메라를 켰습니다. 너희들 일주일이나 기다리는데 선생님이 좀 좋은 정보를 너희들한테 줘야 되잖아. 그래서 어떤 콘텐츠를 해야 될지 조금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던 만큼 또 오늘도 좋은 정보 가져가길 바라고요. 오늘은 사실 어떤 콘텐츠를 해볼까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워낙에 선생님한테 이 컨텐츠 찍어주세요, 요거 한번 다뤄주세요 하셨던 친구들이 많아서 이번 시간은요 좀 주제를 두 개를 가지고 와봤어요. 선생님이 보통 주제를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좀 하는데 이 두 개의 주제는 사실 조금씩 얘기를 해도 괜찮을 만한 소제목이어서 선생님이 이번 영상에서는 좀 두 개의 제목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바로 영어가 우리의 실생활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우리가 대체 영어를 진짜 시험 공부 이런 걸 떠나서 굳이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가 있을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독해입니다. 이 독해 관련된 컨텐츠를 다뤄달라고 하는 요청은 많은데 사실은 독해는 강의를 들어야지 이렇게 설명을 듣는 거는 사실 좀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좀 두 가지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죠. 일단은 첫 번째 바로 영어와 실생활의 관련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중학생이니까 당연히 중학교 내신 시험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장차 고등학교 가서 모의고사, 내신 그리고 앞으로 수능까지 여러 가지 시험이 있기 때문에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 거는 맞아. 근데 사실 여러분 혹시나 영어를 좀 싫어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절대 영어 싫어하지 마세요. 왜냐면 영어가 고등학교 때까지 하고 나는 다시는 영어책을 안 볼 거야 이렇게 막 다짐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영어가 너무 싫어서. 근데 여러분 안타깝지만 나중에 어른이 돼서 대학생이 돼서 또는 직장인이 돼서도 토익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영어를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토익이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선생님이 또 이제 YBM에서 종로 YBM에서 오랫동안 또 토익 강의를 했었기 때문에 선생님도 얘기할 수 있는데 대학생이 되면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 토익이라고 하는 시험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것도 영어 시험이에요. 2시간 동안 200문제 본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 토익이라고 하는 것이 취업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회사에 들어가서도 내가 승진을 위해서 또 토익 점수를 회사에서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영어를 공부를 해줘야 되고 꼭 토익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또 내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어 대학교 때 그러면은 토플이라고 하는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이 토플이라고 하는 시험도 영어 시험입니다. 토익보다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고등학교 때까지 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어는 시험의 연장이고 연장이야. 그래서 시험을 위해서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 이 영어라고 하는 게 실생활과는 그러면 또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영어를 공부하면 정말 실이득에서 좋은 것.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가장 주된 문장은요. 이 얘기입니다. 영어는 세상을 보는 창이다. 언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다 그렇습니다. 언어라고 하는 것이 그 문화권을 그대로 녹아든 것이 언어이기 때문에 그 언어를 배운다라고 하는 거는 그 문화를 배우는 거고 세계를 배우는 것인데 사실 한국어만 알 때는요 그냥 한국 사회에만 갇힐 수밖에는 없어. 우리가 그냥 유럽 배낭여행을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이제 대학생 되면 되게 배낭여행 가고 싶지. 근데 배낭여행 가서 한국말 쓸 거야? 아니죠. 영어 쓰셔야 됩니다. 물론 그 나라에 갈 때마다 인사말 정도는 공부를 하고 가시면 좋겠지만은 결국 기본적인 공용적인 커뮤니케이션은요 다 영어로 이루어져요. 그냥 길 가는 사람한테 영어로 물어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내가 호텔 체크인을 한다든지 어떤 관광 장소에 간다든지 어떤 공항을 간다든지 그러니까 공식적인 장소는 기본적으로
우리 세계의 공용어인 영어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알면이 세계 만국을 돌아다녀도 다 말이 통하는데 영어가 안 되면이 패키지 투어밖에 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자유여행이 안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영어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전 세계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창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어라고 하는 거 굳이 내가 선생님 저는 세계에 안 나가서 살 거예요 뭐 이래도 상관없어. 영어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하게 되면요, 영어니 그 세계의 공용어다 보니까 세계의 모든 것들이 다 영어로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를 본다고 해봐. 영화를 보면요, 우리가 보통 자막을 보면서 너희들 이해를 할 거야. 근데 선생님은 영화를 볼 때 이렇게밖에 번역을 못하나? 라고 좀 답답할 때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번역가를 막 욕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영어가 들리는데 이 영어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항상 이런 상황에서는 이러한 영어 표현이 쓰인다라고 하는 거는 그것만의 뉘앙스가 있는데 그거를 한국말로 바꿀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 보고 번역을 하라고 해도 이 영어 단어를 한국어에서 뭐라고 바꿔야 되지?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좀 답답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그만큼 영어에는 그 문화권이 그대로 녹아든 문장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이 맥락을 그대로 한국말로 번역을 하려고 해도 한국말로 번역하면 되게 어색하고 그 뉘앙스에 담긴 깊은 의미가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막 그런 것들이 좀 있어. 그래서 너희들이 영어를 공부하고 영어를 할 줄 알면요, 너희들이 영화를 보든 뭐 아니면은 뭐 유엔 연설을 듣든 영어와 관련된 텍스트를 읽든 간에 한국말로 번역된 것보다 훨씬 더 원문에 그리고 원글의 이 확실한 뉘앙스를 잘 알 수가 있어요. 그게 결국에는 세상을 보는 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영어라고 하는 거는요, 꼭 배워 놓으시는 게 여러분한테 좋습니다. 나는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내가 미국 사람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영어 공부 안 해도 될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미국 사람들도요 제2외국어를 공부를 해요. 중국어를 공부할 수도 있고 또 케이팝 열풍으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 그만큼 영어가 모국어라고 할지라도 제2외국어는 누구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제2외국어로서 삼아가지고 공부를 해야 됐다니 진짜 하기 싫다, 한국말이 공용어였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이번에 독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이 독해를 잘하는 방법은요, 선생님이 사실은 예전 영상으로서 이 영문법을 끊어읽기 하면서 독해를 읽으시면 훨씬 더 좀 편하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독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너무 상투적이어서 선생님 너무 얘기하기 싫은데, 독해는요, 가장 1순위가 어휘빨입니다, 여러분. 진짜 어휘빨이야. 어휘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래. 사실은 선생님은 문장 구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 분석이 되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모르는 영어 단어만으로 가득 찬 지문을 나한테 만약에 해석을 해라, 분석을 해라, 독해를 해라 라고 하면 선생님도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아. 아무리 끊어읽을 수 있고 아무리 수식어 구조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아무리 분석을 내가 잘할지라도 내가 뭐 태반이 모르는 단어야. 이 글에서 80% 이상이 내가 뜻을 모르는 단어야. 그거를 어떻게 해석해? 선생님이 해석할 방법이 없거든, 그러면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너희들도 아무리 구조 분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열심히 내가 이 스킬에 대해서 학습을 한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그 텍스트에서 80% 이상 모르는 단어면요, 그거는 해석 못합니다. 아무도 못해요. 그래서 독해는 뭐다? 어휘빨이다. 그러니까 어휘를 다 외우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독해가 빨리 늘려고 하면 그냥 뭐 우리가 단어장 사가지고 몇 개 그냥 공부하고 암기하는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독해 지문을 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모르는 단어는 내가 스스로 다 뭐 하셔야 된다? 나만의 단어장에 다 정리해서 암기를 해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를 단어장을 강조를 했던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어휘빨이다 라고 하는 말 좀 먼저 하고 싶고요. 좀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 문법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실 그 독해라고 하면 독해, reading과 문법, grammar이
되게 다른 섹션이다. 되게 다른 에리어다. 다른 분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문법이라고 하는 게 뭐니? 우리가 텍스트가 있을 때 그 문장의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힘이 문법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문법이라고 하면 너희들이 그냥 학교 시험에서 잘 보기 위해서 하는 공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상 문법은 그런 문법이 되어서는 안 되고 문장의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문법이라고 목표를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문법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독해를 잘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선생님은 그런 방법은 잘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어휘를 내가 그래서 대부분 아는 단어다. 그러면 그냥 유치해서 대충 알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독해를 잘하려고 하면 대충 내용을 아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내용을 알아야만 문제를 맞출 수가 있거든.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문장 구조의 분석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고, 그 문장 구조의 분석은 물론 독해 강의에서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관계대명사적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관계부사이고, 여기 수식어니까 괄호 열고 그 다음에 삭제, 없어져.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야.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줘야겠어? 그러면은 가주어야, 진주어야. 진주어니까 여기서부터 요렇게 지금 뒤에서 앞으로 넣어서 해석해줘. 막 이렇게 얘기는 하겠지만, 구조 분석은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래머의 토대가 머릿속에서 있지 않다면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냐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독해는 두 번째로 무슨 팔이다? 결국에는 여러분 조금 짜증이 나긴 하지만 문법빨이다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마지막 세 번째, 독해는요 시간빨입니다. 시간빨이다 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 결국 여러분이 이제 시간 할애를 독해는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독해는 내가 독해 기술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독해를 그냥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실제로 적용해서 푸는 거는요 되게 다른 얘기예요. 독해는 내가 한 지문 풀었을 때랑 10지문 풀었을 때랑 100지문 풀었을 때랑 진짜 실력 차이가 많이 나요. 정말 독해는 많이 풀어보면 많이 풀어볼수록 늘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한번 영상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선생님 점심시간 때 항상 독해 지문 풀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점심 빨리 먹고 시간 남잖아. 그때 이렇게 풀고 있는 거야. 아니면 선생님이 아침 자습 시간 주면 그때 시간 남잖아. 그때 독해 풀고 있는 거야. 그때 푸는 것이 정말 많이 안 풀더라도 하루에 5지문만 계속 고정적으로 풀더라도 그게 한 달이면 몇 개고 1년이면 몇 개야. 안 하는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5개씩만 지문을 공부하던 사람은 1년만 지나도 엄청난 실력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우린 지금 중학생인데 그 작업을 최소 3년 이상은 계속 해주게 되면은 고3 때는요 진짜 실력 차이가 훨씬 많이 나겠지. 그래서 여러분, 독해는요 내가 단어만 많이 외우고 또 구조 분석만 된다고 할지라도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결국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은 그만큼의 시간을 할애하셔서 매일 5지문씩 푸는데 그 시간빨이라고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알겠지? 오늘도 좀 너무 말이 길어졌나? 오늘도 여기까지만 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좀 좋은 답변이 됐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선생님도 공부에 왕도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영어 실력을 빠르게 향상하는 데 있어서 정말 숏컷, 지름길이 있었으면 좋겠지만은 최대한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을 선생님은 전수를 해주는 거고, 그리고 결국 노력하는 것,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너희들의 몫이야. 그래서 너무너무 미안하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시간 할애는 꼭 하셔야만 결국에는 성과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선생님 좀 강조하고 싶어. 여러분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중간고사도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 중간고사 진짜 확실하게 하나하나 과목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꼭 다 해내고, 그리고 항상 매일매일 잠자리에 들길 바라요.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지, 내일 해야지, 나 너무 힘들어. 내일도 내일 할 게 있죠, 여러분. 내일도 내일 태양이 뜨잖아. 그 말은 즉슨 희망적이기도 하지만 절망적이기도 하거든. 내일은 내일에 할 일이 있어요. 내일의 할당량이 있는데 오늘의 할당량을 내일한테 밀어서 내일의 나한테 고통을 주지 마. 알겠지? 하루하루
예정했던 것들, 계획했던 것들 잘 해내서 모두 다 중간고사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